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골렘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골렘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최고점 자리였던 부근을 뚫을 것 같아서입니다. 만약에 이 구역을 뚫는다고 한다면 이 꼬리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상황만 봤었을 때 여기 구역 그냥 우선 대충 그려보면 이런 구역만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골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체가 길어요. 이전과 다르게 전에는 제가 여기만 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점을 결국에 뚫은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더 고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좀 보니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사실 저항이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차트로서 좀 봐줘야 되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출을 하기 전에 이거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저는 이런 최고점 자리에 대한 추세는 뚫고 났을 때는 제가 위로 그리는 거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점이 여기서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아래로 제가 잘 쓰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선은 그거는 좀 이따가 그려보도록 하고 저는 그러면 의미 있는 고점은 여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죠. 아까 그 네모 영역도 결국에 이 위에다 안 그린 이유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긋고 최근에 있었던 종가 한번 그려보면은 로그는 켜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좀 볼게요. 저항이 우선 제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해도 저항이 나온 거고 만약 제가 이게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결국에 다 저항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걸로 해도 지금 이 구역이 결국에 저항 구역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정확히 맞았고 저는 이제 여기 가는 길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그 꼬리 한번 잡으러 간 게 이제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항 추세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그러니까 뚫어야죠, 이거는. 그리고 뚫고 올라가서라도 한 번쯤은 또 리테스트,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봉 좀 한번 볼까요? 주봉에선 꺼지는데 제가 주봉에서 안 보이게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주봉에서 살짝 보더라도 이런 구역이죠. 이런 구역이 결국에 엄청나게 저항이 좀 많이 나올 구역이다. 계속 꼬리로 남죠. 계속 테스트에 뚫으려고는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떨어질 거면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는 이제 뚫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날봉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런 구역이네요. 한번 여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는 이랬어요. 주봉 기준에서는 이랬는데 주봉 종가죠. 하지만 날봉 종가로 좀 바꿔보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좀 올라오면 이거는 조금 이제 영역이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좀 내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가 좀 넘을까요? 이 정도 괜찮은데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주봉이 아니라 날봉 거를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했냐면 여기 종가 과거에 있었던 고점에 대한 종가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단 라인은 여기서 잡은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종가 부분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다 잡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이 진짜 중요한 구역이에요. 좀 기대가 너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평소대로 여기서 지지저항 추세를 좀 그린다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는 없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여기는 보조로 쓰죠? 보조로 쓰고 여기가 이제 핵심으로 빨간 선을 그을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내려오기 시작한 데부터의 종가가 아니고 가는 도중에 나왔던 데이기 때문에 보조죠, 보조. 그 보조 영역, 여기서도 이제 보조로 좀 사용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영역도 굳이 지금 잡을 필요 없고 최신 걸로만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줄을 먼저 가지고 이런 자리,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역은 좀 남은 상태지만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좀 깨진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만한 자리예요. 진짜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오히려 이런 데겠죠. 이런 종가 저점, 그러니까 저번 저점에 있었던 이런 자리를 깨고 이탈하는 게 안 좋은 자리라 그런 자리를 만약에 손절 자리로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10% 정도 되네요. 괜찮은 타점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지는 게 가장 좋지만, 여기는 깨져도 밑에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결국에 이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안 깨지면은 시장 진입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부분이 이거고, 여기는 깨지지 않으면 지금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깨져서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락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그거에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죠. 이 구역. 그러면 여기선 손절을 하고 이런 구역에서 매수 받을 진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매수를 받을 구간은 여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제가 662원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그냥 여기 시작가를 한번 테스트할 것 같아서 662 이하 어제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도 그 이하에서 좀 사는 게 좋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하면 괜찮다. 그리고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여기가 7%인데 요 꼬리까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종가까지 하더라도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매수 받기가 좋은 구역입니다. 이게 이제 추세선으로 이제 보조선과 추세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익절 자리는 이 구역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나는 정말 단타만 좋다, 뭐 오래 갖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 이제 매도하시면 돼요. 20% 먹으시면 되는데, 뭐 이제 여기서 안 사고 밑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퍼센트를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익절 자리는 뭐 여기가 1차 익절이지만 2차 익절 자리를 좀 잡아보면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83원이랑 1900원이에요. 비트의 움직임이 조금 간당간당하게 하고 있지만 오늘도 아마 662원 정도는 터치를 좀 하네요. 충분히 매수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네요. 저는 이렇게 봤었을 때 한 이 정도 이런 추세 저항은 뚫고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가서 결국에 지지받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이제 상승 추세선을 좀 잡아 볼게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다 이제 내려오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길 또 이렇게 잡기에는 너무 가파르죠? 그러면 좀 완만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의미 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한 이런 데서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또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아니고 제가 여기다 했다면 이거는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찍었나 한번 볼게요. 아까 선도 제가 여기다 안 하고 여기를 의미를 뒀죠? 그러면 저도 여기다가 상승하는 것도 추세의 의미를 여기다 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 2,700원? 3배? 나쁘진 않네요. 모든 코인의 가격이 3, 4배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정확히 좀 맞아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완만한 거를 좀 찾자면 이제 요거를 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나요? 사실 이런 데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거든요.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거. 그래도 고점을 한번 찍었던 이런 거. 도중에 나온 건 전 좀 의미가 없게 좀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여기가 더 고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두 개를 이용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하나의 흐름에서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힌다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선이랑 보조 이런 데서 좀 막히는 그런 구역은 좀 되겠네. 이런 정도의 좀 추세선을 좀 갖고 있을 거고 볼렘은 좀 이렇게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이 구역이랑 이 두 개 구역이에요. 아직 정말 알트장이 아직 안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인, 뭐 골렘 같은 코인이 지금 뭐 NFT 다른 거에 비해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박스권에서 계속 놀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여기만 안 깨지면 이거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도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비트 상태가 더 안 좋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탈하는 순간 비트도 사실 그럼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데서 빨리 손절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뚫리면 리트 때 이제 손절을 좀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걸 안 할 거면 여기서 이제 추매할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등하면은 이 구역에서 이제 조금 부분 익절하고 부분 익절을 좀 하는 거죠.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에서 다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터치를 했으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진입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 구역이 뚫고 리테스트 때 받으셔도 돼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충분히 그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확실히 이 구역을 뚫고 886원을 뚫고 마감을 하면 리테스트 때 이 구역에서 사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거나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역을 말로 한번 설명드리자면 886원에서 79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매수 구역은 이런 자리예요. 601원에서 662원 사이 이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골렘 분석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